오늘 5일 모든 분들이 좀 나가셔서 그런 참석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많은 것을 좀 배워가지고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강의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카디올로지 초에 대해서 이용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재진 선생님께서 정상감에서 보이는 악성결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용현 선생님. 잠깐 강의하기 전에 학회 네. 우리 갔다 온 보고서 보고상 말씀해 주시죠. 토요일. 특별한 거. 그러면 이재현 쌤 내가 임상 총학회 한국 총학회 가는 보고 할게. 우리 수학학을 갔다 오는 거. 그래도 손준 쌤 같이 갔다. 손준 쌤 같이 갔다. 손준영 쌤 그럼 손준 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토요일에는 부산의 백스포에서 내과학회 핸즈온 하복부 했습니다. 하복부 아니에요. 상복부 했네요. 그때는 서울대학교 배운 내과 리전트 3년 차들 8명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요즘 그 리전트들이 3년제로 바뀌면서 거의 영상외과 파견도 없어지고 총파 잡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똑똑해서 그런지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스퀘어에서 서울역 맞은편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행정하는 데 가서 하복부 했고, 선생님들 또 요즘은 좀 총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 따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주말을 좀 보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총파 가는 누굽니까? 안 오셨어요. 강의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좀 드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전에 타겟 챔버 사이즈 할때 본 게 레프트 ATU 메저먼트 에우타 RA RB 40 공부했고, 오늘 할 내용은 엘브 메저먼트입니다. 엘브 메저가 사실은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되고, 이젝션 프랙션이라든지 리전 올모션이 제일 중요한 부위라서 이것도 또 쪼개니까 나이가 많아서 리전 올모션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엘브 메저먼트를 할 때 저희가 엘브 메저먼트를 하면 일단 방법적인 측면에서 리니어하게 줄을 꺼서 단면적인 길이를 구해서 측정하는 리니어 메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메트릭 메저먼트라고 해서 심스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데, 이게 디스크 서멘션이라고 해서 잘게 이적분하듯이 쪼개가지고 하는 볼륨 메트릭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저널 월 펑션이라는 걸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엘브 사이즈 메저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게 리니어 메저먼트입니다. 사실 M모드는 다 한 번씩 바꿔보셨을 것 같은데, M모드를 끄면 파스나 롱액시스 뷰에서 엘브야 그 안테리어 월과 포스테리어 월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측정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 데나 끄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LV 쪽에 롱 엑시스에서 수직으로 퍼펜디큘러하게 긋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이트럴 밸브 팁의 바로 아래쪽에서 긋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블리크 하지 않게 긋는 게, 왜냐니까 저희가 수직으로 꺼야 이게 단면이 제일 짧게 나오는데 오블리크하게 꺼버리면 다 이게 길이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도 하트 펠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꺼본 건데, 사실 위치는 보시면 그 마이트럴 밸브 팁에서 이렇게 그 엘브 쪽이 수직으로 이렇게 끄면 저희가 원하는 다이스톨일 때 안테리어 월과 포스테리어 월, 그리고 엘브 디멘전, 시스톨일 때 디멘전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M모드 끌 때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시스톨일 때도 이게 다이스톨이고 이게 시스톨입니다. QRS 시작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긋는데, 우리가 그 M모드 끌 때 루틴하게 이렇게 다 그 시스톨일 때도 월을 재는데, 월은 실제로 다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M모드를 끄면 처음에 끌 때 저번 주에 보셨다시피 LA와 에올타 사이즈를 측정할 때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 긋고, 여기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쉽게 나중에
제가 페이퍼 그 레터가 왔던데 어쨌든 내년에 거의 보험 될 것처럼 확실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은. 그래서 어쨌든 뭐 재야 될 기본의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울파하고 LSIG 그리고 마이트럴 밸브 레벨에서 엠모드를 긋고 뭐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브 쪽에서 이렇게 엠모드를 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잘 끈 엠모드인데 이게 사실은 그 저희가 보면 뭐 그림은 한것 같습니다. 마이트럴 밸브 팁이 이렇게 끝까지 열리는 부위에서 이렇게 끄면 저희가 엠모드를 이렇게 끄면 다이스톨일 때 인터벤트리클 세툼의 그 월과 포스테리어 월 그리고 그 LV 디멘전 그리고 시스톨일 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끄면 친절하게 알아서 이젝션 프레셔도 계산해주고 포셔트닝이라고 해서 뭐 이젝션 그 시스톨 펑션을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산해 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게 M 모드로 사실 끈 겁니다. 그럼 뭐 사실은 M 모드가 그러면 지금은 M 모드가 사실 수직으로 끄기가 좀 힘들고 하면 M 모드를 말고 이렇게 2D라고 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적으로 가장 이게 직선을 끄면 되는데 근데 사람 심장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M 모드를 이렇게 꺼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사실 여기서 꺼야 이게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꺼버리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심장 부피도 커져 보이고 심장이 챔버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게 뭐 55cm 이상이면 실제 심장이 많이 커져 있구나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M 모드의 장점은 뭐냐니까 이게 템플 레디션이 좋습니다. 한 부위에서 이게 모든 초음파가 포커싱이 되니까 이 월 움직임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실제로 가장 클 때 작을 때 쉽게 끌 수가 있고요. M 모드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2D 그냥 우리가 초음파 간 초음파 볼 때도 그냥 그런 모양인데 2D 초음파에서 볼 때 요거는 그냥 트레이싱 하면서 이렇게 가장 클 때 작을 때 해서 이렇게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이게 템플 레디션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M 모드는 한 부위에서만 이렇게 모든 그 초음파에 영향을 집중한다고 하면 이거는 모든 부위에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하다 보면 조금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이쪽에 주위의 구조물들 파필러리 머슬의 뭐 그 코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 모드를 끌 때는 파라스나 롱에서 껐고 이 사실은 이게 2019년도 그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인데 숏에서도 끌 수 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숏보다는 일단 파라스나 롱에서 끊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한번 꺼본 건데 사실 이런 위치에서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트럴 밸브가 이렇게 끝까지 열리는 부위, 이쪽 부위에서 이렇게 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안 나오면 요 트레이싱하면서 직접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파라스타나 롱이 좀 더 좋냐? 사실은 원장님들 사실 조금 초음파 해보시는 원장님들 보시면 파라스타나 이게 사실 이게 잘 잡은 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누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이게 LV하고 그러니까 에올타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조금 나오는 게 각이 좀 둔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는 뭐 사실 좀 잘못 잡은 거고 사실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뭐 보시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숏을 잡아서 이렇게 되면 동그랗게 이쁘게 나오니까 여기서 M 모드를 끄면 잘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돌려도 이거 500개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나온 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숏을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시고 예를 들면 이 각도가 좀 뭐랄까 90도에 가깝다든지 그 예각에 가까우면 이거는 M 모드를 끊지 말고 2D로 여기서 트레이싱 하면서 LV가 그 LV 디멘전과 포스테리어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꺼버리면 어떻게 했으면 여기 길게 이렇게 나오겠죠, 오블리크하게. 그래서 이렇게 꺼주기 위해서는 요쯤 위치에서 꺼야 되는데 여기서는 M 모드 각도가 안 나옵니다. 사실 끄면.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트레이싱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저희가 끌 수 있는 M 모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요새 초음파 뭐 G라는 이런 건 좋으면 아나토믹 M 모드를 해가지고 이게 각도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게 2D로 꺼보면 M 모드보다는 좀 끄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왜 그러냐니까
요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 다이스토리일 때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서 이게 또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 위치 사실 같은 위치를 꺼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위치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마이트랄 밸브 팁이 끝나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톨일 때 이렇게 그 마이트랄 밸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요 위치에서 긋고 그 다음에 다이스톨일 때는 요 위치로 내려왔을 때 요 위치에서 이렇게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쟀으면 왠지 또 트레이싱 하면서 심장이 실제로 움직였는데 그 위치에서 또 긋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M모드는 쉽게 끌 수 있는데 2D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끄본 건데 심장에 트레이싱 하면서 뭐 심전도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이스톨일 때는 항상 QRS 시작하는 부위, QRS 시작 부위가 요쯤 됩니다. 지금 제가 요 커서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클 때 여기서 이 septum하고 그 다음에 그 LV 디멘전 그리고 포스테리어 월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D에서 이게 90도 돌려서 숏에서도 이렇게 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각도가 안 나오면 그 2D에서 이렇게 끄시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톨일 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재는데 저는 이 재니까 문제 보시면 좀 이게 좀 비뚤하죠. 저도 이게 끄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기만 중요한 겁니다. 요 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톨릭 월이 두꺼워져 있는 안 두꺼워져 있는 건 나중에 월 모션 장애를 볼 때는 좀 중요한 팩터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뭐 단순하게 M 모드를 이렇게 꺼서 EF를 구할 때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LV 캐비티 시스톨일 때만 측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초음파를 하시면 뭐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옛날에는 그런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머니들 보면 요 septum만 두꺼워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시그모이드 septum이라고 하고 septal bulge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만 재면 나중에 두께가 뭐 1.7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신가? 아니면 하이퍼트로피가 어쨌든 있는 건가?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이유가 있긴 있던데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령이 되면 이쪽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부랑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하면서 아마 그쪽이 조금 벌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잴 때는 어디를 재야 되냐? 그 밑에를 재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재서 그러니까 마이트럴 밸브 팁을 보통 재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오는데 밑에를 재. 그럼 예를 들면 1.7cm이면 기준이 달라져요. 저희가 월이 두껍다는 기준이 1cm 이상이면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 밑에서 재면 0.7cm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1.7cm 되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매스라든지 이런 게 볼륨 자체가 확 커져버립니다. 심장 자체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M 모드, 그러니까 리니어 매저먼트를 한 거고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볼륨을 측정해서 심장을 결국에는 앱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심장의 볼륨을 평가를 할 때는 2D랑 3D 사실은 좀 전에 한 M 모드에서도 이게 수식에 의해서 아까 디멘전을 측정하면 사실 거리가 나오면 뭐 단순하게 해서 볼륨을 구할 수는 있거든요. 세제곱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하지 말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테이크홀츠나 키놈 메서드라고 해서 그 M 모드를 끊는 건 좋다. 끊는 건 좋은데 임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는 않으니까 리커멘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매저먼트 아까 M 모드랑 이렇게 꺼서 그 볼륨을 측정하는 게 정확하진 않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오메트릭 어쌔션 그러니까 너무 가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장이 타원형일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타원형도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볼륨 측정할 때는 심슨이라든지 나중에 좀 제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럴 밸브 레벨에서 볼륨 측정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만 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2챔버, 4챔버 뷰에서 찍고 시스톨 다이스톨 때 측정을 해라. 그리고 포셔팅이 되지 않게 단축, 최대한 길게 이게 짧게 잡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걸 또 어떻게 피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륨 측정할 때는 사실 볼륨은 초음파에서는 사실은 2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면적을 구하고요. 면적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깊이라든지 높이를 구하면 이 볼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멘전을 에어리어를 구하고 디멘전을 구하면 볼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하지는 말고 두 플레인에서 그냥 포챔버, 투챔버에서 그렇게 하고 심슨즈 메서드, 뭐 디스크 서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포쇼트닝이 안 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심장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젤 때는 다이스톨일 때는 항상 QRS 시작이고 근데 심슨이나 2D에서 볼 때는 가장 볼륨이 클 때를 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트랄 근데 무조건 밸브는 닫혀야 됩니다.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볼륨이 가장 클 때, 그렇게 다이스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톨일 때는 뭐 심전도 얘기는 없는데 뭐 심전도 보실 겁니다. T 웨이브가 끝나는 부위쯤에서 엔드 시스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볼륨이 가장 작을 때, 컨트랙션 해가지고 시스톨이 끝났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가장 뭐 많이 한 심스메스인데 사실 이게 지금 보험이 제한적으로 되긴 되는데. 단순히 있고 일반이 있고 정밀이 있거든요, 심장은. 근데 일반 이상을 하려고 하면 심슨하고 이런 걸 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내년에 또 보험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제가 심평원에 들어가서 행위정인가? 들어가 보면 뭐 제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챔버와 투챔버에서 다이스톨 그리고 시스톨을 이렇게 측정하면 뭐 이 차이가 볼륨이 나간 거겠죠.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빼기의 볼륨, 스트로크 볼륨이 되니까 에올타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근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다 사람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젤 때는 엔도카디아 보드를 잘 따라서 재고 이 파필러리 머슬 이런 건 다 제껴가지고 이렇게 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거 보면 왠지 수학식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복잡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재놓으면 그냥 컴퓨터 가서 다 계산해 줍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QRS 시작, T 웨이브 끝나는 부위, 다이스톨, 시스톨.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볼륨이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원장님들 자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트레이싱만 해놓으면 알아서 지가 잘라가지고 다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볼륨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로 봐서 이젝션 프랙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심장 의사, 내과 의사들이 맨날 목매는 이젝션 프랙션인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쇼트닝이 된다는 건 그럼 뭐냐? 이거 보시면 똑같은 환자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잡긴 잡은 건데 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조금 짧아 보이고 여기 좀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워낙 뷰가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온 사람에서 쇼트닝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그 쇼트닝이 그러면 내가 쇼트닝이 됐다 안 됐다를 보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니까 한 늑간 더 내려서 보면 됩니다. 포챔버 잡은 데서 한 늑간 더 내려서 보면 좀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까지 더 내려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냐니까 심장이 보시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요건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더 배우시면 하는데 심장이 저희가 우리 시토라면 왠지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실제 그렇진 않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 하고 또 롱디튜디널하게도 움직이고 서큘러하게도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에이펙스 쪽에서는 이게 레디알 무브먼트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쇼트닝이 되면 어떠냐니까 요 중간에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여기는 에이펙스가 아니죠. 그러면 요쪽에서는 이게 월 모션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잡았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는 내가 지금 짧게 잡은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에이펙스 쪽에는 지금 컴퓨터 사이에 좀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이쪽은 안 들어옵니다. 네, 이쪽은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게 포챔버에서 투챔버 돌렸을 때 축이 그대로 오면 실제로 내가 포쇼팅이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심슨 한번 꺼본 건데 일단은 QRS 시작하는 부위 가장 클 때 이건 뭐 LA는 좀 상관없습니다. 이거 줌 넣어도 되고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좀 더 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도카디아 코드를 이렇게 쭉 트레이싱해서 따라가서 이렇게 쭉 띄워주면 지가 알아서 뭐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요 길이가 지나서 계산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QRS 시작 챔버 가장 클 때 뭐 둘 중에 어떤 거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근데 저는 일단 볼륨 제일 클 때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QRS보다는 R 웨이브에 봤을 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스톨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레이싱하면서 일단 밸브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을 때 이렇게 쭉 꺼주면 이제 EF가 56%다. 뭐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다이솔 뭐 투챔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챔버 뷰만 잘 잡으면 마찬가지로 다이솔일 때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투챔버 뷰에서 이쪽에 원리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원장님도 한번 나중에 잡아보시면 생각보다 이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 잘 나온 사람이 트레이싱해서 잡은 건데 이렇게 해서 잡으면 볼륨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이 밸브는 일단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을 때 이렇게 플래싱하면 이젝션 프레셔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랭스 에어리어 볼륨 메스드라고 해서 있는데 뭐 이건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저 기계도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초음파 저희가 심장을 하는 게 이게 뭐냐니까 사실은 M모드를 이렇게 끈 거는 건 폴레이트 엘립소이드라고 해서 장방형 타원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는 제 무슨 사진 찾아보고 했는데 말로 보니까 그냥 뭐 옛날 뭐 타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타원을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안 정확하다. 그래서 2D랑 그런 걸 재지 말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니까 심장이 이렇게 보면 굴곡이 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나거든요. 한번 영어로 된 거 보면 지오메트릭 어쌔션이라고 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심장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가정하고 자꾸 계산을 넣으니까 이게 오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보면 조금 낫더라. 뭐 사실은 그래도 이제 한번 봤으니까 요거는 이상하신 거는 보이시죠? 요거 이상한 거는 보이셔야 그래도 초음파는 좀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는 안 치거든요. 이거는 한 EF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심장이 보면 이게 용량이 커서 그렇지. 동영상이 이쪽도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보시면 한 EF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보면 이 나중에 조금 문 설명 있으시면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월이 두꺼워졌다 이 사람은 지금 보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별로 안 하죠. 그냥 뭐 지가 띠뚱띠뚱거리는 거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리고 실제 롱기튜디널한 게 움직입니다. 이 보면 젊은 사람들 힘차게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 보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심장이 나중에 나빠지면 결국에는 동그래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알탄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되면 그 스페리칼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긴 하던데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건강한 진짜 젊은 한 30대 초반의 심장인데 어떻습니까?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이거 보면 힘차게 뛰죠. 과하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월도 두꺼워지는 실제로 젊은 사람은 월이 두꺼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롱기튜디널하게 앞뒤로 당기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 모양들이 있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하트페일이 있을 때 가이드는 뭐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앞으로도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에코에서 뭘 할 거냐? 일단 LV, EF를 측정하고 LV 사이즈를 측정하고 월을 시크니스를 하고 월 모션 장애를 봐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질문인데 그럼 EF는 잘 보존되어 있는가? 사실 이거 하나 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심장은. 그 다음에 LV가 노말인지 어브노말인지 그리고 다른 스트럭처는 어브노말리티가 있는지 이건 조금 나중에 지나면 밸브라든지 페리카디아든지 RV 이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오리진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이스케미아가 있어가지고 월모션 장애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리스트릭티브 패턴이라든지 인필트레이티브 예를 들면 뭐 케모약을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림포마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에오즈니필리 뭐 그것도 간에도 침착되듯이 심장에 침착되거든요. 인필트레이티브 디지즈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수치화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일단은 이제션 프랙션은 무조건 수치화해라. 그리고 LV 디멘전하고 볼륨도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라. 그리고 심장 두께도 표현을 해라. 그리고 챔버의 지오메트릭을 이벨루션하고 리저널 월모션을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 EF는 50-70%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표시는 미국 애들 그 심장 크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나라도 거의 따라오는 이게 볼륨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체표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처음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했는데 LVMS라고 심장 질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가면 이게 왜 중요한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CV 리스크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랍니다. 물론 EF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뭐 EF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큰 병원 보내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별해서 저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LV 매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M모드를 측정하고 뭐 추출하고 3D가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항상 뭘 재면 다이스톨이고 시스톨이고 이렇게 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저희가 이게 루틴으로 뭐 G나 이런 거 재보시면 윤슬민 원장님 보시면 그 보면 EF도 나오고 뭐 폭쇼트링도 나오고 뭐 볼륨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일단 M 모드로 요새는 찍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항상 회의적이더라고요. 근데 뭐 근데 저희 같은 이렇게 일자 클리닉에서는 M 모드가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래도 왠지 수치가 그게 좀 잘 나오면 좀 뿌듯하니까 항상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M 모드가 약간은 좀 안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많은 쌓인 데이터들도 많고 하니까 뭐 버릴 필요는 없다. 이게 2018년도 미국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그 고혈압 가이드라인인데 사실은 뭐 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고혈압 있으면 무조건 심전도 찍어라. 심전도 찍고 심전도 찍으면 뭐 보겠습니까? 뭐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LVH겠죠. 뭐 팀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건데 이런 것들 그래도 클래스 1이고 뭐 레벨 B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고 하면 에코 당연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미국 애들도 유럽 애들도. 경동맥은 사실은 이것도 에비던스는 좋습니다. 근데 사실 IMT에 대한 건 조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플라그의 양이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를 많이 두긴 두는데 그리고 뭐 심전도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SV1과 RV5를 더해서 35 이상 LVH 의심을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심장에 이 심전도의 단점은 뭐냐니까 LVH가 있으면 센시티비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실제로 프로그래스틱 밸류도 좋고 하고 뭐 에코도 근데 사실 그러면 뭐 높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모더레이트고 이것도 근데 밸류는 좋고 이게 제가 표시낸 건 뭐냐니까 저희가 그래도 클리닉에서 한번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카로티드 IMT는 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래스틱 밸류는 조금 많이 떨어졌고 그렇지만 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V 매스를 뭐 원장님들이 뭐 배우셨을 때는 아마 M 모드를 꺼서 제일 많이 했었는데 뭐요 그림은 그냥 좀 극단적인 그림인데 이게 2015년도에 뭐 고혈압 미국 심장 고혈압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이랬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이 M 모드를 끄는 게 좀 어렵다. M 모드를 꺼서 이 사실 LV 매스를 측정하는 건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뭐냐니까 M 모드에서 안테리어 월과 포스테리어 월과 다이스톨 때 LV 디멘전 그거 세 개만 있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니까 뭐 이 수식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아 이게 변수가 요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아까 그림인 것 같죠. 그렇지만 조금 얘기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M 모드를 껐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스를 심장의 질량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이게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오버 에스티메이션인 거고 이건 언더 에스티메이션인 겁니다. 무슨 얘기니까 요거 사실 이거 왜냐면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요게 약간 오블릭하게 끈 겁니다. 오블릭하게 끄니까 요게 1cm 차이 났거든요. 0.1mm가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는 매스가 LV 매스가 이게 아나토미 M 모드입니다. 그 G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나토미 M 모드에서 보다는 이게 오블릭하게 끄니까 좀 더 크게 나왔다. 요거는 확실히 보이시죠? 여기는 요 가운데 꺼야 되는데 여기 옆에 껐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오블릭하게 잘못 끄니까 좀 작게 원래는 150인데 작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딱 그림을 보고 그러면 뭐 M 모드는 뭐 다 누구나 끄시니까 이러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뭐 하나를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일단 LV 매스는 구하는 거는 매스를 구하면 참 좋아서 요새는 초음파에서 다 계산해 줍니다. 키하고 몸무게 넣으면 볼륨 인덱스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115 이상이 좀 크다고 보시면 11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5. 요게 보시면 이건 뭐냐니까 에피칼 뷰에서 저희가 말하는 파라스타임 슈어터에서 에피칼 뷰에서 심장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피카디움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면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엔도카디움, 심장이 내막을 따라서 이렇게 끄면 이 안에 있는 피를 쏙 빼버리겠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심장 근육에 이런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챔버 뷰에서 이게 장축을 이렇게 구하면 이게 볼륨 매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걸 구해주면 지가 알아서 또 프로그램에서 AL 포뮬라 T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게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저 사실 삼성 거 쓰는데 삼성 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지원이 되는지 지금 공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에 나온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다 무시하고 얘기하니까 이거 재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M 모드 끄고 그냥 딱 치웠는데 이게 T 메서드는 뭐냐니까 트랭케이티드 그 엘립소이드라고 해서 뭐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의 평면을 자른 타원형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스나 숏에서 에피카브에서 조금 경계를 잘 보기 위해서 게인을 좀 올렸고요. 이렇게 끈 다음에 딱 이 프로그램 눌리면 에피카디움에 이게 뭐냐니까 LV의 숏 엑시스 뷰에서 페리카디움, 에피카디움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끄주면 이렇게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요 안에 엔도카디움, 그러니까 요 피가 이렇게 심장 차면 쪽 이렇게 쭉 보여주면 심장에 이렇게 두께가 나옵니다. 이 두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해봤는데 그 하면 아까 그림에 보시다시피 바깥에 안쪽에 빼면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일단 구해서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자 포챔버 뷰에서 여기서 가장 길게 달소일 때 가장 길 때 이렇게 끄면 보시면 여기서 LV 매스가 에어리어 랭스에서는 213인데 이게 체품 면적으로 나오니까 124다. 좀 커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게 있는 거 알았지 저도 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 해리슨 나오면 뭐 컨센트릭 리모델링인지 뭐 익센트릭 하이퍼트로피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제 에코를 하해서 이제 저희가 볼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륨 인덱스를 보시면 여자는 95입니다. 남자는 115 이상 이렇게 크면 일단은 이게 볼륨이 커졌을 때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볼륨이 커졌을 때. 사실은 저희가 N모드 껐을 때 물론 뭐 단일 팩터로 그냥 1.1cm이면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단 조건이 있습니다. LV 챔버 사이즈가 노멀일 때 그 세툼 자체가 1.2cm 이상일 때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과하게 좀 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쟀을 때 뭐 1.1cm 뭐 하이퍼트로피겠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쟀을 때 원장님 보실 때 EF 괜찮고 심장 크기 괜찮으면 1.2cm 이상 때는 하고 그리고 그게 애매하다고 하면 이렇게 볼륨을 측정을 해서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매스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볼륨 인덱스를 보셨을 때 115 이상일 때는 하이퍼트로피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니까 RWT라고 약자로 많이 되는데 이게 심장이 지금 에코를 했을 때 포스테리어 월에 곱하기 2에 그 LV 디멘전을 하면 이게 0.42보다 크면 이게 그 컨센트릭이고요. 이 0.42보다 작으면 그 익센트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처음에 고혈압 이게 프레셔 오버로드라는 볼륨 오버로드가 있는데 이게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혈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애프터로드가 증가되거든요. 심장에 피가 이렇게 쫙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심장이 지금 서서히 커집니다. 처음에 변화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컨센트릭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일단 심장 두께만 살짝 두꺼워지거든요. 심장 두께만 살짝 두꺼워지는데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 어떠냐니까 두께도 커지면서 볼륨도 같이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볼륨 자체가 매스가 더 커져버려요.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익센트릭은 좀 기전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AR이라든지 MR인지 볼륨이 확 들어오면서 볼륨 자체 캐럿이 커져버리거든요. 그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LV 매스 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전이 다른데 사실 이 그림이 맨날 나오면서 보면서 저도 사실 이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초음파를 보고 이해를 하면 아 이런 모양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볼 때 그러면 여기 그럼 무슨 문제인데 이게 사실 달수 디스펑션이거든요. 그 나중에 보시면 요 그림에서 쉽게 잘 표현했는데 이게 라디알 무브먼트는 거의 다 정상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다 정상인데 이게 롱기튜디널 무브먼트 위아래를 당겼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비정상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트릭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죠. 이게 심장이 두꺼워지면서 캐비티까지 좁아지면 이게 가장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달수 디스펑션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롱기튜디널 무브먼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마지막 요약을 하면 뭐 포체머 투체뷰 위에서 볼륨 측정할 때는 일단 포쇼팅이 안 되고 엔도카디아 코드가 잘 보이게 해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스토리 볼륨 측정할 때는 QRS 시작하는 부위 혹은 볼륨이 최대일 때 그리고 밸브는 항상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톨 볼륨 측정 시에는 LV 볼륨 최소일 때 그리고 뭐 T 웨이브 끝나는 부위 그쪽에서 시작하고 LV 매스는 N모드 측정 시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전부 다 나오거든요. 예, 그걸로 쓰셔도 되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오블리크하게 해서 오블리크하게 측정이 되면 그 2D로 하나하나 재서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N모드 측정 시에는 파라스나 쇼스 아직도 끄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와서 다른 선생님 그분들이 좀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이게 자기가 딱 봤을 때 롱이 좀 오블리크 좀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돌려버리거든요. 90도 돌리면 왠지 동그랗게 나오면 아 이게 뷰가 좀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재지 말고 안 되면 2D로 하나씩 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 때는 파라스나 롱을 하고 안 되면 2D로 끄고 그리고 볼륨 인덱스 에코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인 거는 키하고 몸무게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넣어야 이게 알아서 계산이 다 해줍니다. 안 그러면 원장님 손으로 직접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 경청해 감사합니다.
질문은 뭐 기본적인 거라서 이 매스 볼륨 재는 건 저도 사실 이번에 발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본 거거든요. 그냥 따라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그렇게 재라는 식으로 많이 리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 모드로 꺼서 M 모드를 꺼가지고 실제로 그냥 볼륨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데이터도 많고 쌓여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전 환자들하고 비교할 때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M 모드가 안 될 때가 항상 좀 골치가 아픈 건데, 뭐 M 모드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애써 그냥 뭐 바쁘니까 이게 구부러져 있어도 그냥 M 모드 대충 꺼가지고 그냥 뭐 데이터 나오면 그냥 쳐놓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원장님들이 뭐 좀 연습을 하면 그것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M 모드 상에서 할머니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밸브 여기 예. 밸브 밑에만 이제 볼이 튀어나갔다는 예. 잘못되면 이제 그게 칼이 많이 뭐 보이긴 그런 하시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쟤는 뷰를 뭘 시커냈으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노인들은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소아나 건강한 청년 뭐 이렇게 투과 좀 해봤는데 이제 그 셉튬의 두께하고 파티로블 시커네스 차이가 셉튬이 1.3배 이상 되면 N모드에서 그러면 에시메트릭 셉탄 알트로피 그게 얘기가 좀 있긴 있던데 사실은 소아에서는 그게 상당히 신경 쓰여요. 예, 소아에서는 근데 어른도 사실 제가 옛날에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패시할 때 1.3, 1.5 해가지고 하면 그런 얘기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있는 거랑 그러면 진짜 LVH 있어서 그런 거랑 그럼 어떻게 구별할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원장 말씀대로 또 거기만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임상적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스톨릭 때 예, 시스톨. 좁아져서 이제 결국 LV가 나가는데 좁아서 이제 그러니까 쌤이 생겨서 그런 걸 얘기하긴 하는데 뭐 실제로부터 다 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사실은 고혈압 LVH가 있는 사람 매스가 이렇게 커지는 사람들이 고혈압 약 ARB나 CCB를 잘 쓰면요 그 볼륨 준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팔로베라고 얘기도 하긴 하고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있는 경우에서도 정말 마일드한 폼 같은 경우에서는 LVH랑 구별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쌤이야 뭐 만약 생겼으면 그리고 싱코프도 있고 했으면 그거 환자 빨리 대학병원 가서 뭐 그 페이스메이커를 넣든지 뭐 ICT를 넣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그 전에도 그런 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LVH 있는데 이게 LVH 때문에 그런 건지 카디오마이오패시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 뭐 제가 보니까 마일드 폼은 구별 안 되는 것 같고 좀 보면 뭐 에이펙스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베이스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전형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LVH는 조금 이분하게 좀 가긴 가죠. 예. 제 경험상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거를 문제하면은 이제 에코를 저도 옛날에 이제 믿는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어린애를 봤는데 거의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뭔가 약간은 이게 딜러테이션 장애가 약간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부 다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제니까 두께가 전체 약간 두꺼운데 1.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이제 그 수월에 상수를 해가서 이제 바이옵시를 하니까 걔가 이제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케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노말 같지만은 그 시크에서 나오는 거를 그 레저를 무시하면은 그렇죠. 조금 그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일단 뭐 어쨌든 의미가 없다 해서 의미는 없는 거 아니고 M 모드를 끌 때 오블릭하게 끈 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끈 M 모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M 모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M 모드를 껐을 때 이게 그 심장의 위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끄는 오블릭하게 끄면 제일 문제는 뭐냐니까 베이스 미드 이렇게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끌려면 같은 데에 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끌 때는 지금은 사실 M 모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2D로 매저먼트를 하는 것도 그렇게 측정을 해라. 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어쨌든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싱콥이라든지 쌤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실제로 뭐 베타블로크 최대한 주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혈압 조절 잘하고 하면 또 괜찮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